앞서 살펴본 환자의 경우처럼 혀가 화끈거리고 아프고 입과 목이 마르면서 또 이러한 자극감과 더불어서 혀 표면도 맨질맨질하게 되고 갈라짐도 더 심해지고 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구강 건조증, 구강 칸디다증, 또 위축성 설염 등의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혀가 화끈거리고 아픈 혀 통증에 있어서 이 병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례입니다. 67세 여자 환자인데요. 혀가 화끈거리면서 아픈 통증이 지속이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었어요. 입도 마른데 입 마름이 심해서 목이 콱 막히는 듯한 느낌도 종종 들고요. 또 맛을 느끼는 것도 떨어지고 나아가서 막 신 듯한 느낌도 종종 들면서 또 매운 음식을 먹으면 혀가 더 얼얼한 느낌이라고 호소하고 있었고요. 또 입술 주변 겉으로 뻣뻣한 느낌이 어느 부위인지 좀 불특정하게 나타난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혓바닥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갈라진 것 때문에 내 혀가 아픈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도 큰 상태였습니다. 병이 시작된 것은 한 5년, 6년 이렇게 오래됐는데 최근에 이 증상이 더욱더 심해져서 저희 외래를 찾은 경우입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맛을 느끼는 것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 식욕부진도 나타날 테고요. 또 먹는 게 부실하고 연세 탓도 있어서 전신적으로 기운이 없는 전신 무력의 증상도 있었고 잠자는 것도 시원치 않고 경우에 따라서 불안한 마음이 자주 들고 또 병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의기소침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과거에 협심증 치료를 한 경험이 있었고 최근에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특히 병과 관련해서 당뇨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는 병이 발생한 2020년경에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한 경험을 갖고 있었고요. 최근에도 한 6개월 전에 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타액 분비 검사를 하였는데 침 만들어지는 타액 분비율이 떨어져 있었고요. 또 진균 검사를 하였다고 해요. 입안 내 칸디다균과 같은 곰팡이균 검사를 해서 양성 진단을 받고 이런 진균을 없애는 약도 2, 3주 복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구강 건조증, 침분비가 안 되는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필로겐과 같은 약도 먹었고요. 또 인공침도 사용을 하였고 또 항진균제도 일정 기간 복용을 하였는데도 증상이 조금 나아졌고 그 외에 아픈 통증이라든가 입마름의 증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 병원을 찾은 경우였습니다. 저희 외래를 통해서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타액 분비율 측정을 하였는데 안정시 0.01ml 또 자극시에도 0.2ml 정도밖에 침분비가 안 돼서 타액 분비 저하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또 혀 위의 설태 지수는 설진기를 통해서 분석을 한 결과 5% 정도밖에 남아있질 않았어요. 보시는 사진처럼요. 전체 혀 표면에 가벼운 설태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이 설태가 너무 많아도 병이지만 보시는 사진처럼 너무 없어도 병이거든요. 이렇듯 혀 표면이 유두가 모두 탈락이 된 상태였고요. 중앙 부위의 갈라짐도 더 나타나면서 이러한 혀 상태가 반영이 돼서 설태 지수도 5%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또 혀 위나 또 뺨 안쪽에 습윤도 측정 결과도 정상치보다 모두 떨어져 있어서 현저한 구강 건조증과 또 혀 표면의 위축된 상태가 모두 확인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 한의학적인 진단 유형에 있어서는 심화 상염의 양상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진단 유형은 표병이라고 그래서
현재의 상태이지만 병의 근본은 음어화항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였고요. 이러한 경우에 이 환자의 진단명은 몇 가지 이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첫째는 혀 표면의 유두가 모두 위축이 되고 탈락이 된 상태이므로 위축성 설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타액분비 저하에 대한 검사를 병원 이비인후과나 저희 외래에서 진행한 경우 모두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테고요. 마지막으로 곰팡이균이 동정이 돼서 이와 관련된 형태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구강 칸디다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위축성 설염, 구강 건조증, 또 구강 칸디다증이라는 진단명에 따라서 인공 타액을 사용하고 타액 분비를 자극하는 필로겐을 사용하고 또 항진균제를 쓰고 또 염증 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한 약을 쓰는 것이 이 환자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질환이 올 수 있는 근본 원인을 잘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의 혀의 양상을 살펴서 표면이 유두가 위축이 되고 특히 실유두가 모두 떨어져 나가서 혀 표면이 맨질맨질하게 변하고 혀 중앙에 갈라짐도 더 심해져 있잖아요. 이러한 형태적인 모습을 근거로 해서 위축성 설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요. 또 타액분 비율이 줄어들고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도 입마름이 아주 심한 상태이므로 구강 건조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진균 검사를 했는데 곰팡이균이 이제 발견이 돼서 항진균제를 사용하였거든요. 이를 기반으로 구강 칸디다증 이 가운데서도 급성이 아니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므로 몇 가지 유형 중에서 위축성 구강 칸디다증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몇 가지 요인들이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환자의 혀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몸 상태를 잘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먼저 구강 건조증입니다. 검사상 침 분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듯 이 구강 건조증은 사실 입마름에 대한 주관적인 증상이지만 실제 타액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이 경우인데요. 이러한 타액 분비 저하의 유발 요인은 약물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신 질환, 또 방사선 요오드 치료, 또 전해질이 손실된 경우 생활 습관 요인도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 또 커피를 많이 마신다거나 또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침 분비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이러한 일이 이제 자주 반복이 돼서 내 몸이 민감성이 높아지니까 현재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도 마치 받는 것처럼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잘못된 습관 중에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예요. 공기의 흐름이 코가 아니고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므로 입에 있는 수분기가 모두 날아가서 입마름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특히 수면 중에 코를 골거나 또 이를 갈거나 하는 어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입마름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이 현저히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는 요인인데 특히나 타액 분비의 저하 관련해서 오늘의 임상 증례는 과연 노령과 관련해서 또 전신적인 기력이 없어서 침 분비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액 분비가 줄어들면요 초기에는 침 특유의 이제 생리작용 중에 자정작용이라고 해서 입안의 이물질을 씻어내는 이런 작용이 있어요. 우리 싱크대에도 물을 자꾸 부어줘야 이물질이 세척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또 더욱이 침의 양도 줄지만
침에 끈적끈적한 성분이 분비되면서 입에 끈적끈적거리고 거품도 많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사진처럼 타액 분비가 줄어든 초기에는 이와 같이 오히려 백태나 누런, 황태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구강 건조증이 오래되면 오른쪽 사진처럼 혀 표면 위에 유두가 다 떨어져 나가요. 일반 유두가 위축이 되고 실유두가 탈락이 되면 뭐가 쌓이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태가 돼서 오히려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되고 또 갈라짐 정도도 더 심해질 수가 있으며 또 침분비가 줄어들면서 입안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입꼬리 쪽에 염증이 자꾸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직접적으로는 입안에 곰팡이 균주가 늘어나는 건데 이 균주를 억제해주는 침의 분비가 줄어든 것이 선행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구강 건조증으로 인해서 혀 표면에 위축이 일어나고 또 갈라짐도 더 심해지고 곰팡이균도 더 잘 사는 조건이 만들어져서 혀 통증이 유발이 된 경우이므로 이 환자의 경우 단순히 침만 보충해 준다고 될 일이 아니고 침이 줄어드는 내 몸 상태를 잘 개선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두 번째는 구강 칸디다증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예요. 이 환자의 경우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입안 균 검사를 해서 칸디다균이라는 곰팡이균이 동정이 돼서 항진균제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구강 칸디다증은 입안 점막에 칸디다라는 이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균이 과도하게 증식해서 발생하는 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병은 사실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 아구창이라고 소아들이 이제 발생하는 염증 상태가 유발되기도 하지만 만성적인 경과를 보일 경우에는 붉게 변하는 양상도 있고 오늘의 임상예처럼 혀 표면이 맨질맨질하게 변하는 위축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특히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입안 점막에서 통증이 나타나요. 화끈거리는 통증이 혀 또는 다른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미각의 변화도 자주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뭐 신맛, 쓴맛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건강한 성인에서도 약 40%에서는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이 곰팡이균이 나타나고 있어요. 10명 중 4명은 무작위로 균 검사를 하면 곰팡이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염증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첫째,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염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 오늘의 임상예의 경우죠. 또 어린이들, 어린 아이들, 유아죠. 또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이런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곰팡이 균주가 늘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병으로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가 생기겠죠. 이 경우에도 입안 내 균 교대 현상으로 칸디다 균주가 더 늘어나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타액 분비가 감소된 경우에요. 입안에 침이 적절히 나와서 입안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입안을 보호해 주지 못하므로 칸디다 균의 수가 늘어나니까 이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칸디다균이 잘 사는 조건은 사실 내 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특이적으로 구강염이라고 해서 입꼬리가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이 칸디다균이 원인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칸디다균이 잘 사는 조건은 침의 분비가 줄어든 경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우가 오늘 살펴본 임상 사례의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칸디다균이 잘 사는 근본 원인은 내 몸의 면역력이 저하된 것, 또 침분비가 안 되는 것과 같은 다른 근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환자의 혀 형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축성 설염입니다.
위축성 설염은요, 혀의 표면에 혀 유두가 설유두라고 그래요. 세 종류 정도 이제 어른의 경우 남아 있는데 이 유두들이 쪼그라들어요. 이걸 이제 위축이라 하고요. 또 떨어져 나가요. 특히 실유두가 떨어져 나가면서 탈락이 되면서 혀의 표면이 매끄럽게 변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자극에 더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면서 통증이 나타나고 또 실유두 외에 다른 버섯 유두나 성곽 유두에는 맛을 느끼는 미뢰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 미뢰가 위축이 되니까 맛을 느끼는 기능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미각의 저하 같은 증상이 쉽게 나타나는 그런 병입니다. 이 원인도 실은 앞서 살펴본 환자분처럼 타액 분비가 저하되는 경우인데 그 외에도 철결핍성 빈혈이나 또 비타민 결핍 또 진균으로 그러니까 곰팡이균의 감염과 관련해서 위축성 구강 칸디다증의 경우 등이 모두 이러한 위축성 설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오늘 임상 사례의 경우는 타액 분비가 저하되고 진균 감염이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경우도 침 분비가 잘 안 되고 또 곰팡이균이 염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내 몸의 면역력의 저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환자의 경우처럼 혀가 화끈거리고 아프고 입과 목이 마르면서 또 이러한 자극감과 더불어서 혀 표면도 맨질맨질하게 되고 갈라짐도 더 심해지고 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관련해서 구강 건조증, 구강 칸디다증, 또 위축성 설염 등의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타액 분비를 자극하는 약을 쓰기도 하고 인공 타액을 쓰기도 하고 또 진균을 죽이는 곰팡이균을 죽이는 약을 쓰기도 하고 또 혀 위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약제를 쓸 수도 있는데 이러한 조건이 유발되는 원인은 내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몸에 진액을 만드는 한방에서 이제 몸을 촉촉이 적셔주는 기본적인 요소를 진액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저하된 것이 근본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강 건조증의 경우는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나이에 따른 기력의 저하 또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불면이나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해서 유발이 된 거고요. 또 구강 칸디다증의 경우도 타액 분비가 감소되어 있고 또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게 근본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위축성 설염의 경우도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있고 곰팡이균이 감염된 게 원인이라고 치면 모든 질환 다 하나같이 혀 통증을 유발하지만 각각의 질환의 밑바탕에는 면역력이 저하되고 또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있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개별적인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면역력을 보강해주는 특히 몸의 진액을 만드는 기능을 위주로 몸을 보호해주는 치료가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상 사례를 통해서 혀 통증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